조세 정책. 조세, 세금. 우리 시험은 세금, 조세 이 둘 다 시험 나온다 했지. 조세 정책, 세금 정책. 우리 이 세법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 이 형식상 납세무자이고 학교론에서 조세 정책에서는 실질 조세 부담자를 따집니다. 외관상 호주머니 돈 내는 사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 담세자가 누구냐? 실질. 실제로 실적하기는 실질 담세자가 누구냐? 이거 따지는 게 이제 학교론이다. 자, 결론을 보면 우리 임대차 시장,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비탄력, 임대인이 탄력적.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장이. 자, 임대인은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임대 이렇게 한다. 임대인은 부자죠. 임대인이 고소득자고 저소득자는 임차인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임차인은 저소득자는 꼼짝달싹 못해요. 임대인은 돈 되면 임대사업하고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다고. 고소득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고소득자가 당연 탄력적이지.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라는 것은 대신 다른 것으로 투자, 소비할 기회가 많은 자가 탄력적이죠. 그 시장에는 저소득자가 곰이다, 고소득자가 곰이다. 저소득자가 서 있는 곰이지. 여기저기 움직이지 못해요. 고소득자가 곰이다, 고소득자가 늑대다, 저소득자가 늑대다. 고소득자가 늑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붙들어 매 놓으려면 바로 늑대를 잡을 수 있어야 시장판을 장악하는 공인중개사가 아주 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세금 때리면 우리 시장 가격은 상하, 보이지 않는 손, 상하 이렇게 해서 자원 배분하는 게 사적 시장이고 공공재 시장은 좌우로 됩니다. 좌우로.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 좌우로는 보이는, 세금도 보이는 소이지, 세금. 정부 규제, 공부상 입법화 해놓고 만천하에 알려서 하는 다 보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보이는 손, 세금은 당연, 여기다 세금 때리면 누가 세게 터진다? 임차인, 임대인 중에서 세금 때리면 비탄력 척이 많이 터지겠죠. 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하여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지. 그 임대차 시장에서도 분명히 임대소득세는 임대인한테 과세하잖아요. 우리 저 세법 배울 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세금 때리니까 임차인이 부담이 크대. 임차인한테 부담 안 시켰는데 세법상은, 법적 형식상은 부담 안 시켰어요. 근데 이 임차료 속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세금 부담하면 임대인이 돈이 남아야 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럼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이렇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임차료 속에 실질적 세금이 많이 묻어 있다 이런 뜻이라. 얘가 임차인이 70% 부담하고 임대인이 30% 부담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임차인 부담이 크다 이 말이지. 또 우리 중고주택. 자, 중고주택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때리면 중고주택 사는 사람이 저소득자 맞죠? 저소득자. 우리 단순 심플하게 만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택, 중고주택을 사가 들어가는 사람은 하향여가 이렇게 우리 여가할 때도 배웠고 세금 때리면 당연 저소득자, 매수자 부담이 크고 임대인은 여러 채, 10채 중에서 한 채 파는 거니까 당연히 고소득자 탄력적입니다. 세금 때리면 역시 중고주택도 세금 부담은 저소득자 부담이 크더라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곰이 많이 터졌다. 곰이 많이 터져서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고소득자는 부담이 크다 적다? 아무데라도 때리려면 때리라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되죠. 고소득자 부담이 적다. 그 다음 이제 반대로 이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이런 시장.
이런 시장은 어떤 시장파이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새집시장이에요. 새집. 신규 새집 시장의 시장판이 주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는 사람이 고소득자잖아요. 고소득자. 새집 사는 사람. 우리 상량여가 할 때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새집 파는 사람은 건설회사 했지. 건설회사. 건설회사. 자, 여기 세금 때리면 누가 부담이 크다? 당연 사는 사람은 탄력적이니까 피해버리고 덜 아프고 공급자 부담이 크지. 건설업자는 건축 공급 팔아야 되지. 안 팔면 부도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 하고 소유자는 이 집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고소득자는. 이때는 이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결국 고소득자인 바로 새집 사는 사람은 별로 세금 적게 물더라 이 말입니다. 건설사 부담이 크고 새집시장, 토지시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 시장판에 가보니까 땅 사고 파는데 땅 사고 파는 것은 다 고소득자라고 합니다. 땅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고소득자. 근데 이 땅은 살 사람이 꼭 사야 돼.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사는 사람이 꼭 사야 하고 파는 사람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돼. 탄력성,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성. 그 세금 때리면 살 사람이 답답하니까 살 사람 부담 많이 하겠죠. 당연하지. 그게 꼭 세금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매매가가 비싸게 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매매가 비싸게 주고 사면 그 속에 세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묻어 있다 이런 뜻이래. 토지시장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런 시장파이라면 이 세금 때리면 누가 답답하니까 팔 사람, 살 사람 중에서 팔 사람이 답답하죠. 팔 사람이 싸게 팔아야지. 그래서 세금 부담은 공급자가 크다. 소유자는 적고. 자, 토지는 고소득자끼리 사고 팔았습니다. 새 집을 짓습니다. 새 집을 중고주택이 되고 임대차로 넘어간대. 결국에는 부동산은 중고 임대차로 넘어가니까 결국 저소득층 부담이 크더라 하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저소득자 부담이 크다 하는 이게 결론이라. 역현상이 나타나죠. 고소득자의 과세가 저소득자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 세금은 저소득자에게 과세를 해서 고소득자에게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더라 이것이. 그 세금을 가지고 이 세금을 보고 세금은 필요악이다. 필요는 한데 악행을 한다. 악행을. 자, 읽어보시면 조세 증가 형태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탄력성. 그러니까 시장에 가봐야 알죠. 시장판에서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여기 따라 결정되는 거지. 세법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과세는. 그 결론이 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장을 읽어야죠. 시장을 읽어야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아닌 한 쌍방 귀착하는데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자, 수요가 완만하게 누워있고 공급이 비탄력 서 있습니다. 이 세금 때리면 비탄력적 얘가 세게 터진다. 터지고 공급자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작다. 수요가 탄력성이 적고 공급의 탄력성이 큽니다. 세금 때리면 탄력자는 피해버리고 비탄력자는 그대로 터지는 거죠. 수요자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탄력일 때, 자, 공급 완전. 공급이 수직선. 수요가 일반적 우하향. 여기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자가 완전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급이 완전 탄력이고 수요가 일반적 우하향. 자, 여기 세금 때리면 완전 탄력 측은 완전히 피해버리고 수요자가 100%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우상향. 세금 때리면
완전 비탄력적 수요자가 100% 부담, 수요가 완전 탄력, 공급이 일반적 우상량. 자, 여기 세금 따르면 완전 탄력적 수요자는 완전 피해버리고 공급자가 100% 부담한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일방일 때는 한쪽 방향에서 100% 부담합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 완탄, 전부 수요자 부담. 공급이 완전 비탄력, 완비. 그때는 전부 공급자가 부담한다. 수요가 완탄, 완전 탄력일 때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수요자가 완비,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자가 완전히 부담하라. 이래 되지. 문장 읽으면서 바로 찾아도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거 완전 비탄력 측은 누가 부담한다? 공급도 완전 비탄력, 수요도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 되면 완전 비탄력 측이 100% 다 부담하는 거죠. 완전 탄력이 되면 뭐 됩니까? 완전 탄력. 완전 탄력 측은 하나도 부담 안 하죠. 완전히 상대방에게 떠넘겨버리지. 완탄, 완비. 자, 기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하여 더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돼. 이거 세금 때리면 누가 부담이 크다? 공급자 부담이 크다. OX. O.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자, 공급이가 너가 수요 나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적인 측은 피해버리고 비탄력적 수요자 부담이 크지. 맞습니까? 수요자 부담이 더 크다. 맞습니다. 매년 거의 한 문제씩 나오는데 간단히 그냥 맞춰야 돼요. 자, 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서론. 자, 헨리 조지. 이분은 바로 이 그림인데요. 헨리 조지. 헨리 조지는 이 토지 공급이 자연 공급, 물리 공급, 자연의 선물이지 이렇게 본 거예요. 헨리 조지. 그래서 이 산 저 산이 100억이다 100억. 이 산은 자연의 선물이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걸 100억에 판대. 그럼 전부 다 불로소득이에요. 물론 이 앞사람한테 70억 주고 샀다. 그럼 추가 30억은 불로소득이고 30억은 생산 비용이지만 그 사람이 다시 또 앞사람한테 50억 주고 다시 앞사람한테 40억 주고 사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100억 전체가 누적된 불로소득 아닙니까? 경제적 렌트.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과세해도 된다 이지 과세. 몽땅 세금으로 과세하더라도 정부 재정 수입 충당하고도 주리가 남는다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 헨리 조지란 이분이 19세기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출신이고 근데 지금 근대에 살아있는 사람 지금 죽은 사람이지만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경제에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헨리 조지. 그래서 이분을 추종하는 집단을 보고 조지스트. 덴마크가 헨리 조지 협회가 있다고. 그는 가장 헨리 조지의 개념 도입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덴마크래요. 덴마크. 헨리 조지 협회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죠? 이걸 지향을 조금 하고 있죠. 이 조지스트를 보고 자, 지공주의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공 토지는 공공재다 이 말이지. 토지는 공공재다 지공주의. 지금 우리 토지 공개념 헌법에 넣는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날아갔지만 그건 지공주의도 이런 개념입니다. 불로소득의 과세. 우리 시험용은 헨리 조지의 과세는 토지에만 세금을 조지라 한 바로 다른 과세는 필요 없어. 일체 필요 없다. 불로소득에만 과세해도 정부 재정 수입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토지 단일세론 이렇게 씁니다. 토지 단일세론. 자, 읽어보니까 토지 가치세는 물리적 공급인
완전 비탄력, 완비. 우리 수직 쓰는 공급은 앞에서 공급했지만 이거 물리적 공급, 자연 공급이다 이렇게 공부했거든. 이렇게 공부했거든. 이거는 자연의 선물이야. 자연의 선물로 팔고 받은 돈은 다 자연의 대가, 불로소득이지 이 말이야. 전액 지주가 부담. 그러니까 땅 파는 사람이 불로소득자가 100% 부담할 수 있고, 우리 일반적 세금은 요 세금 때리면 세금은 공급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게 또 세금 따라서 수요도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공급만 상방 이동하는 것만 본다면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높아지죠. 이게 세금인데, 얘는 세금 때리더라도 똑같아요. 세금 때리더라도 수익수로 평이동하면 수익수로 위로 평이동하면 똑같은 수익이잖아요. 자원 배분 왜곡이 전혀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가격도 불변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용자들이 세금마저 터지니까 적게 소비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소비할 수 있어. 수요 증가하면 수요 증가대로 소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런 말로 써놨죠. 사용자에게 증가되지 않으며 또 거래 동결 효과도 없고 자원 배분 비효율성도 없다. 그대로 쓸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 말이지. 사회적 후생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조세다. 좋은 말 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에 과시하는 조세 정당성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기출.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 토지 임대료 수입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주가 주장했다. OX. 요 말이 바로 그 위에 있는 헨리 조지 토지 단일 세로입니다. 단일. 그 단일에 별표 쳐내고 단일. 토지에만 과세도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단일 세로는 불로소득 과세. 근데 이게 불로소득이 토지에만 있을까요?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렇게 생산 요소를 얘기하죠. 토지 요소에만 불로소득이 있겠습니까? 다른 요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로 토지고, 자연의 선물 토지고, 토지로부터 뭔가 다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노동에도 있다 없다, 노동. 자기가 노동하면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조수미 양이 노래하면 연봉 얼마 받는다? 예를 들어서 50억 받는데, 근데 우리 조수미 씨가 목소리가 천혜의 목소리입니까? 자기 노력의 목소리가? 천혜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자연의 선물로 듬뿍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거기다가. 그 불로소득에 과세를 많이 해야지. 그 우리 옆집 아줌매는 죽을 동 살 동 공부해도 5천 연봉 받을까 말까 노력을 엄청 합니다. 다 노력소득인데 조심희 씨는 상대적으로 불로소득이 많죠. 여기에만 과세해도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과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만 과세해도 재정수입 충당하도 줄이가 남으니까. 노동시장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본시장.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고, 주식 투자해서 벌고, 땅 투자해서 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본이득. 자본이득도 대다수 불로소득입니다. 그 자본에서 이제 과세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경영. 경영에는 이 사업을 한 사람은 경영을 하는데요. 경영하면 이건 불확실성의 대가를 받는 거든.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불확실성 대가, 불확실성의 그 대가가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불로소득 할 수가 없지.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히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일부는 불로소득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다 이 말이지. 그 결국에 보면 땅에 불로소득이 제일 많잖아요. 얘가 제일 많지. 노동도 일부 있고 자본도 일부 있고 경영도 일부 있지만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필두로 조지스트, 그래서 여기에 조지라, 토지 단일 세로는 이렇게. 시험 벌써 네 번째 나왔죠. 네 번째. 헨리 조지. 자, 그 다음 금제 임대주택 시장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
우리 금방 했었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임차인이 고민했죠. 일때 또는 공급이 더 탄력적일 때 임대인은 고소득자니까 수요자 부담이 크다. 맞는 말이죠. 특히 주택 보급률이 낮으면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버리죠.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신규 주택, 신규 새집시장은 누가 비탄력적이다. 건설회사, 그렇죠? 건설회사가 건축했으면 팔아야지. 매입자, 수요자는 고소득자니까 상대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유리 이런 말을 썼죠. 그 다음에 기존 재고 중고주택 시장에서는 중고주택은 사는 사람이 비탄력이고 파는 사람이 탄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판을 이게 수요가 탄력적인지 공급이 비탄력적인지 또는 수요가 비탄력인지 공급이 탄력인지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시장판을 빨리 읽어야 답이 나오지 시장판을 못 읽으면 답이 없어요. 그 이론이나 신문이나 시장판 읽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중고주택 시장은 당연히 고소득자가 파는 사람이 여러 채 중에서 파니까 탄력적이고 저소득자는 사는 사람이 비탄력적이지. 그래서 저소득층이 불리하다. 맞는 말이죠. 세금 더 내야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 대책은 소득 계층에 따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역진세. 그런 세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률세를 합니다. 정률세. 정률세라는 것은 일정 세율, 이 정률세죠, 정률세. 우리 현재 우리 부동산 같으면, 자, 우리 부가가치 세율이 몇 프로다? 여기저기 10% 아닙니까? 이보다 낮은 것도 있지만 10%. 자, 10%. 너나 나나 수평적으로 다 10%씩 가요. 재벌, 서민 다 똑같이 10%씩 가세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너나 나나 10% 하면 수평적으로 형평성은 달성할지언정 수직적으로 형평성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부격차를 더 크게 한다. 거꾸로 진행한다. 그래서 이게 역진해. 역진. 거꾸로 진행하는 세다. 거꾸로 간다.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역진세. 그래서 정률세는 오히려 역진세 효과가 크다. 거꾸로 간다. 역진세 효과가 크다. 그럼 역진으로 가면 거꾸로 진행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직적으로 상하. 누진세죠, 누진세. 누진세 과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소득세,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소득세는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최저 6, 7에 42, 42%까지 몇 단계다? 7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돼 있죠. 6, 7에 42, 최저 6%부터 42%까지. 이것만 있느냐? 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20% 할증과세 이런 게 있지. 다주택자는 10%, 20%, 1세대 3주택, 투기지역, 투기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0% 할증과세도 있잖아, 그지? 20% 할증과세. 또 비사토, 비삼용 땅을 팔면 양도하면 플러스 10% 할증과세 이런 것도 있지. 1세대 2주택도 10%. 이런 과세. 그래서 고소득자에게 투기과세는 많이 받고 저소득자에게 적게 받고 이래야 그나마 빈부격차가 부분적 완화되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누진세라 한다. 그 재산세는 자, 학개론에서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세를 얘기합니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재산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재산, 재세,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세금 이런 뜻이니까 몽땅 다 세금 다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재산, 재세. 재산, 재세는 차등과세나 누진과세로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이지. 자, 기출.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증가될 수 있다. 맞습니까? 뭐 이런 시장판이 이렇게 생겼다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많이 증가되죠. 이렇게 생겼다면 좀 적게 증가되겠지. 좌우전에 임차인에게 증가되죠. 증가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시장판이 이렇게 생겼대, 임대주 시장이. 그러면 임차인 저속자, 임차인 부담이 임대인 고속자에게 부담보다 훨씬 더 크죠, 이게. 임차인 부담이 큰. 근데 이 시장 옆에다가 자, 공공임대주택, 아까 우리 직접 개입하는 게 있죠. 공공임대주택을 옆에다가 20만 원짜리 많이 이렇게 건축을 한대요. 그러면 이 시장판에서 임차인들이 너도 나도 이쪽으로 올 수 있죠, 이제. 오고, 임차인들이 너 임대 안 하면 나 절로 갈 거야.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적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여기에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금 때리면 부담이 커진다, 적어진다? 적어지는 거죠. 덜 아프지. 그래서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집니다. 당연하죠. 선택 기회가 많아지니까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맞는 말씀이지.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맞습니다. 자, 세금 정책 거의 매년 한 문제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시장판을 잘 읽으면 된다, 그죠? 시장판을 잘 읽으시면 된다. 자, 한 번 더 쉬고. 예.